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저 포함 중마고 2명뿐이네요. 농사꾼 아버지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물려받고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감자 농사, 쌀 농사, 고추 농사 지으며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지요. 씨알 굵은 감자가 줄줄이 딸려 나올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자 캔 날에는 감자를 강판에 싹싹 깔아서 체에 국물 쭉 거른 다음에 감자즙 밑에 깔린 녹진한 녹말을 긁어서 강판에 가른 감자랑 섞어 농사지은 고추 송송 썰어 소금 조금 넣고 기름에 지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농사지은 감자로 만든 감자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오두막에서 먹으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면 어느 누구 부럽지 않았습니다. 새빨갛게 익은 태양초 따다가 마당에 쫙 깔고 몇 번이고 뒤집으며 말려 갈고 고춧가루 만들어 놓으면 그해 해야 할 일은 다 끝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뿌듯했지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쌀농사 지은 거는 나 먹을 거 빼고 판 돈으로 다시 내년에 심을 벽시 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촌놈으로 태어나 이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지요. 화려하진 않지만 행복은 했습니다. 더우면 뒤에 시냇물 가서 우통 벗고 슉슉 얼음장 같은 물로 등목하고 사실 하는 행동은 나이만 먹었지 그냥 청년 같았지요. 배운 게 도둑질일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 또한 배운 게 농사일 뿐이라 농사 빼고는 참 그저 힘만 쓰는 바보였어요. 쑥스러움에 나 좋다는 여자 받아주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니 번번한 연애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 나이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 중에 큰 키고 힘 좀 쓰느라 몸이 다부져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아해도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지 못하고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요. 그렇게 저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친구들은 전부 상경해서 애 낳고 결혼했네요. 저도 참 여자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좋은 사람 많이 놓쳤습니다. 뒷산에 있는 풀꽃 뜯어서 꽃다발 만들어주고 몸 아프다고 하면 농사로 다져진 근육으로 마사지 싹싹 해주고 그런 거 해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보다 꽃집에서 사는 백송이 장미꽃이 더 좋은 거고 경치 좋은 곳에서 직접 밥 만들어주는 것보다 도시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스테이크가 더 멋진 것이란 걸 몰랐지요. 30이 넘는 나이에서야 여자들이 마음을 깨달았고 그때는 이미 짝을 찾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시골에 만날 만한 젊은 여자도 없었지요. 다들 시내로 나가거나 먹고 사느라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참 어르신들께서 결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 가장 젊은 저에게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며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지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 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40 넘어가기 전까지는 꼭 결혼해야겠다. 농사 지으며 살면 뭐하나, 아내 하나 못 만드는 패배자인데 이러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급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소개해준 국제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 나이 먹고 농사 짓는 나한테 시집 와주기만 하면 내 간이며 쓰기며 다 빼줘야겠다. 요즘은 다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떤 여자든지 정말 애처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바람 끝에 참 착하고 좋은 필리핀 친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많이 배워 곧잘했고 사실 딱 보면 필리핀 여자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였어요. 얼굴도 하얗고 한국 여자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거는 그녀의 마음씨였어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홀딱 빠졌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말고 이 동네에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 몇몇 분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옆집 형님은 꽤 오래전에 필리핀 사람과 국제 결혼을 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지금 4명인데 필리핀 여성분이 도망을 갔어요. 사실 저는 그 여성분이 도망갈 만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옆집 형님은 술만 들어가시면 정말 성격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변하시거든요. 몇 번 큰 소리 나는 것도 들었었고 필리핀 여성분이 눈이 시퍼래져 나무 밑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달래준 적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토끼 같은 자식 4명이나 두고 도망갔을까 싶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연속으로 딸 4명 낳는다고 시어머니 분한테도 엄청 미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지요. 옆집 형님이 워낙 성격이 거칠고 뭐랄까 약간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기에 저도 사실 조금 멀리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대충 상황 설명하면서 괜히 근처에 가면 필리핀 여자라고 욕먹거나 봉변당할 수 있으니 그 집 쪽은 최대한 피해가라면서 신신당부했고요. 그 형님이 약간 필리핀 여자분들한테 열등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본인 도망간 아내가 생각나는지 동남아 쪽 여성분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와 아내가 함께 있을 때는 별말 안 하면서 아내가 혼자서 동네 걸어가고 있으면 기분 나쁜 말을 몇 마디씩 던지곤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옆집 형님을 조금씩 피해서 조심조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와이프에게 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원래 나이 때문에 아이 생각이 없었고 와이프도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생기면 말고 안 생기면 우리 둘만 알콩달콩하게 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다거나 신경 쓰거나 계획한 게 없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니 너무너무 기쁘고 벅차더라고요. 드디어 나도 가족을 꾸리게 되었구나 싶었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마음이었어요. 와이프는 임신을 하게 돼서 그런지 아이들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동네 아이들 지나가면 눈길도 안 좋았던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애들 지나가면 이뻐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게 눈에 훤했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가장 마음을 쓰고 도와주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옆집 형님네 아이들이었어요. 옆집 형님네 아이들 4명은 모두 엄마의 손이 필요한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형님께서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시고 멀쩡한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입히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애들 집안에 냅뒀어요. 가끔 가다 보면 불 하나 안 켜고 깜깜한 집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히히호호 하면서 수다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참 학교 가서 사회생활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면서 이것저것 경험해야 할 나이인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똑같이 귀하고 이쁜 딸들을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아내는 자기네들이랑 같은 필리핀 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면서 옆집 형님이 일 나갔을 때 몰래 애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 필리핀 음식을 해주고는 했어요. 집 나간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준 맛이랑 똑같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먹곤 했지요. 사실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 음식을 몇 번 해줘서 먹어보긴 했는데 달고 너무 짜고 밥을 많이 먹기 위해 만들어진 필리핀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았지만 어릴 때부터 곧잘 먹어온 아이들 입맛에는 너무나 잘 맞았나 봐요. 한솥 크게 만들었던 그 많았던 양을 애들 4명이서 정말 순식간에 해치우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은 마음에 어서 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도우며 살고 있는 도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옆집 형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당장 옆집 형님이 입원을 하시고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마음씨 곱고 착했던 와이프가 그 집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밥 차려주고 챙겨줬어요. 아내도 임신한 상태라 몸이 무겁고 입덧 때문에 제대로 밥 못 챙겨 먹을 때도 많았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 몸을 이끌고 굳이 옆집까지 가서 밥을 해 먹었어요. 애들 아버지 있으면 눈치 보여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할 텐데 아예 입원해서 마음 놓고 챙겨주니까 속이 다 편하다고 하면서 막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물건도 퍼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손이 큰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는 하루하루 불러갔고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농사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감자랑 쌀 키워서 내다 팔고 고추도 잘 말려서 팔면은 돈은 꽤 벌 수 있었으니까요. 땅거미 질 저녁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없더라고요. 보통 제가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집에서 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든요. 왜 이 시간에도 와이프가 안 오지?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밖에 나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는 마을 쉼터에도 가보고 뒤에 자두과수원 쪽에도 가보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옆집 형님네에 있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집안 불이 다 켜져 있길래 슬쩍 문을 열어보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길래 안에 사람이 있나 가보았는데 사람은 없고 가마솥에 장작으로 불을 때워 뭔가를 팔팔 끓이고 있더라고요. 불을 올려놓고 이 사람이 애들이랑 어딜 갔나 싶었습니다. 안에 내용물 타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팔팔 끓고 있던 솥뚜껑을 확 밀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 안에 끓고 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옷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올라오는 연기를 손으로 획획 날린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안에서 삶아지고 있는 건 아내의 속옷 수십 개였습니다. 아니 대체 아내 속옷이 왜 옆집 형님네 가마솥 안에 있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혈압이 올라올 때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과 하하호 웃으며 들어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향해 갔어요. 아내는 뒤에 계곡에서 애들을 데리고 물장난을 쳤는지 머리가 흠뻑 젖어 있고 옷들도 다 젖어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아내의 팔뚝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와 있어? 밖에서 뭐 한 거야? 그리고 옷 다 젖어서 어떡해. 여보 지금 홀몸도 아닌데 몸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감기약도 못 먹고. 라고 하니 아내는 여보 미안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내 손 잡고 계곡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이들이 나 물에 빠뜨렸어요. 오랜만에 정신없이 물장난 튀기면서 놀다 보니 해 지는 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걱정 안 끼치게 해드릴게요. 어서 집에 가요. 밥 해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웃음기 쫙 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보 집에 가기 전에 이 가마솥 안에 왜 여보의 속옷이 수십 장 있어? 대체 여보 속옷이 왜 옆집 형님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거냐고. 여보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안 좋은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이상한 거냐고. 나 좀 납득시켜봐 여보 제발. 라고 하며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아니 여보 오해하지 마요. 절대 옆집 남자랑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임신하고 살도 많이 쪄서 맞는 속옷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 다 샀어야 하는데 아니 옆집 애들 여자들인데 초경하고 제대로 된 속옷 하나 없이 팬티도 하나로 계속 입어서 다 해지고 구멍 뚫리고 고무 늘어나서 헐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주려고 내 속옷 뜨거운 물에 삶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동생 주려고 산 속옷도 같이 다 삶아서 소독하고 있었어요.
이 어린 애들이 엄마 손길 못 고쳐서 속옷 하나 제대로 된 거 없고 초경하는데 생리대 없어서 휴지 쓰고 마음 너무 아파요 여보. 여보한테 말하면 부담될 거 뻔하니까 그냥 내가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여보. 오해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보한테 허락받고 할게요. 여보 나 믿어줘요. 내 배 안에 여보 아이 있어요. 나 여보 배신 안 해요. 오해 말아요 제발. 이라고 하면서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순간 옆집 형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인가 하면서 안 좋은 5만 가지 생각이 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 새로운 속옷 사줄 돈 없으니 자기 속옷이라도 깨끗하게 삶아서 애들 주려고 한 와이프의 마음이 어찌나 이쁘고 고맙던지 참았던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나 같은 촌놈이 뭐가 좋다고 필리핀 먼 곳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시골로 시집을 왔는지 정말 이 여자한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와이프 임신하느라 살쪘는데 제대로 된 임산부복 하나 못 사주고 너무 여자의 섬세한 부분까지 남편으로서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확 들더라고요. 돈 쌓아두면 뭐하나 내 사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와이프를 끌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있는 차를 끌고 와이프를 태웠어요. 그리고 다시 옆집 형님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태워 마트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간 마트에서 저는 와이프를 선두로 두고 아이들 속옷과 와이프 옷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와이프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얼마 안 되는 몇천 원짜리 속옷 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이거 골라도 되냐며 쭈뼛쭈뼛 거리는 와이프에게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다 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입을 만한 것들 와이프 보고 골라주라고 했지요. 내친 김에 고향에 있는 와이프 동생들 것까지 잔뜩 샀습니다. 필리핀은 공산품이 자체 제작이 안 되고 매우 비싼 국가라서 옷 같은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지는 않거든요. 품질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렇게 저는 그날 원 없이 와이프와 옆집 형님 딸내미들의 언더웨어를 골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뻐하는 걸 알면 진작에 데려올 걸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나 봅니다. 아직 애기 아빠 될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와이프를 통해 섬세하게 사람을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받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네요.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선물을 해주며 그저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와이프의 고운 마음씨를 담기 위해 애쓰며 살려고요. 곧 태어날 우리 애기 마음씨만큼은 꼭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색, 나이, 나라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씨, 가치관,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와이프를 통해 세상을 한 발짝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와이프를 잘 챙기며 보살피고 살려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